안녕하세요. 하늘쌤 도서관 친구들. 4월 스토리텔링은 도바의 바다라는 책으로 준비했어요. 이 책은 카약으로 바다를 건너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서 골라봤어요. 요즘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1순위가 바로 여행이거든요. 함께 이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도바의 바다, 카약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방법. 아가타 로트 이그나치욱이 글을 썼고요. 산하출판사와 책숲 놀이터가 원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서양은 8,236만 2,000km에 이르는 엄청난 넓이의 바다예요. 이곳을 건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 도바는 이 넓고 깊은 바다를 작은 카약을 타고 건넜답니다. 이제까지 수백 명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팔 근육의 힘만 이용해서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넌 단 한 명이 바로 폴란드의 여행가 알렉산드르 도바랍니다. 도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낚시꾼? 수영선수? 둘 다 아니었어요. 도바의 직업은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특히 도바는 화학을 공부했어요. 도바는 일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카약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이 취미생활이었어요. 도바는 카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카약은 심한 바람에도 뒤집어지지 않아야 했고 집채만한 파도에도 가라앉으면 안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죠. 결국 도바는 멋진 카약을 만들었어요. 길이는 7m고 무게는 300kg의 카약이었죠. 그리고 카약으로 대서양을 건너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휴, 이 많은 준비물을 어떻게 다 카약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먹을 음식과 갈아입을 옷,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바람을 견뎌낼 여러 가지 짐들이 필요했어요. 도바는 카약 주위로 모든 준비를 꺼내놓고 차근차근 휘파람을 불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거운 물건부터 자주 쓰는 물건까지 말이에요. 도바의 카약 여행은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바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멋지게 만든 카약을 바다까지 들고 가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는 동안 나를 응원해줄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어요. 또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상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고민하는 일도 포함되었죠. 도바는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마쳤어요. 2010년 10월 26일 15시 30분 도바는 육지를 떠나 조정칸에 앉아 노를 저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카약을 더 먼 곳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 바다에서 혼자 보내는 밤이 되었을 때 도바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바다를 비치는 달빛, 큰 배에서 깜빡깜빡 보내는 신호의 불빛, 머리 위에 쏟아지는 달빛이 바다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바다를 한참이나 지나 아프리카 해변에 도착한 도바에게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해적들이었죠. 도바의 카약에 있는 무엇이든 비싸 보이는 것들을 도둑질하려는 것이었어요. 해적들은 여러 명이었지만 도바는 혼자였어요. 노를 세차게 저으며 고개도 세차게 흔들었죠. 값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해적선은 마침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위험한 순간은 지나가는 듯 했죠. 바다에는 위험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마히마히라는 큰 물고기는 도바의 카약 옆에서 호위하듯이 따라붙었어요. 작은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사냥하려고 튀어오르기도 했죠. 덕분에 카약에 물이 다 튀기도 했어요.
도바는 상어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럴 땐 바로 노를 들어서 상어의 머리를 툭 쳤죠. 상어는 머리 맞기는 싫은지 깊은 바다로 다시 유유히 잠수했어요. 도바는 목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발 주변으로 모여든 물고기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한 바가지의 물로 얼른 씻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바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먹이인 줄 착각하는 위험한 상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깜깜한 바다에서는 길을 찾기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럴 때 도바는 북극성이라는 별을 찾았답니다. 도바는 뱃머리를 별을 향하게 하고 끝없이 노를 저었어요. 통신 두절! 통신 두절! 무슨 소리냐고요? 도바의 친구 피오르트는 도바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버뮤다 지역에서 도바와 문자가 끊기고 말았어요. 바다의 날씨가 어떤지 매일 알려주던 친구와 연락이 끊긴 도바는 그대로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에요. 도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바는 결국 대서양을 건넜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락이 끊긴 도바가 걱정된 카약 친구들이 모두 마중을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도바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뒤 70번째 생일 케이크를 불었답니다.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겠죠? 도바의 바다책 어떠셨나요? 도바 할아버지가 70살에 바다를 건넜다니 정말 대단하죠? 4월의 도서관 스토리텔링 문제는 바로 도바가 대서양을 건널 때 타고 간 배는 무엇일까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따뜻한 봄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5월에 만나요. 안녕.